1094쪽. 1094쪽에 자, 소인, 이거는 두 문장 같이 읽어봅시다. 소인은 불치 불인하며 불에 불의라. 불결리면 불권하며 불위면 부징하나니 소징이 대개 차 소인지 복냐라. 여괄 구교하여 멸지니 무구라 하니 차지 위하라. 그 다음에 선 부족이면 부족이 성명이요 악 부족이면 부족이 멸신이니 소인이 이 소선으로 위 무익이 불리하하며 이 소악으로 위 무상이 불거야라. 고로 악적이 불가음이면 죄대이 불가해니 여괄 하교하여 멸리니 흉이라 하니라. 자, 이것은 활의 서합괴 바로 초요와 그 다음에 상구요를 들어서 표현한 그 내용인데요. 서합괴 관련해서는 자, 몇 페이지냐면은 28쪽. 예, 28쪽. 자, 21번째가 되죠. 21번째 활의 서합괴 그랬는데요. 서합괴는 그 주역 64개 가운데에서 최고의 그 형정괴에 해당됩니다. 자, 서합이라라고 서합은 깨물서자의 10을 합자, 그죠? 3킬 합자입니다. 10을서의 3킬 합자인데 서합은 형하니 그랬습니다. 형통하죠? 그러니까 음식물을 입에다 넣고서는 잘 씹어서 합하면은 그죠? 내 몸에 건강하고 해서 형통하다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음식물을 씹어서 삼켜서 내 몸을 보호될 수 있도록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람 가운데 그런데 이제 씹다 보면은 걸리적거리는 것도 있죠. 그럼 우리가 씹을 때 어떻게 돼요? 뱉어내는 거죠. 못 먹는 것들. 자꾸 이 사회에 불화와 해악을 일으키는 자 딱 골라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저 옥을 가둔다. 적절히 그녀는 죄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용옥하니라 그랬습니다. 옥을 쓰는 것이 이로우니라. 자, 씹어서 합하는데 가시가 걸리면 뱉어내듯이 자, 사회가 지금 두루두루 화합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자들, 자꾸 저기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 어지럽히는 자들 자, 뱉어놓는다 그랬습니다. 서라고 할 때 깨물서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는 점친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기도 했지만은 좌우 양쪽이죠. 음식물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 왼쪽 위로 계속 씹어서 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인데 여기서 좀 초요 이고 여기에 나온 괴는 어디서 나오면 살래 이익괴가 되는 거죠. 원래 이익괴는 기른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턱니자입니다. 자, 사람이 이빨이 있고 그래서 턱니 벌리고 이 산괴는 간괴는 그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간은 자, 지하라 표현했고 이거는 움직임, 뇌괴는 움직임이 있는 거니까 턱 모양이죠. 턱. 머리에서 입 벌리면 여기 나오는 이 모양 자체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위는 움직일 때 항상 뭐예요? 위는 가만히 있죠. 아래만 열심히 움직일 겁니다. 거울 한번 보세요. 내 몸이 뭔지 여태껏 몰랐을 거예요. 손가락이 몇 가지 나오는데 가락수만 알지. 그래서 옛사람들이 항상 근쥐저신이라 그랬죠. 복희씨도 그랬고 내 몸 가까운 데서 취하였다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속에 있는 자 이빨과 그 다음에 이제 혓바닥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자, 요 사이에 뭐냐면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음식물 입에 공간 여기는 밑에 어쨌든 공간이 되고 뭐 이빨도 있고 저기 이 혓바닥도 있는데 어디로 들어오냐면 음식물 씹을 때 혓바닥 위로 들어가죠. 그 혓바닥이 움직이면서 좌우 양쪽으로 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맨 밑에 얘는 뭐가 되냐면 이빨이 되겠죠. 여기는 혓바닥이 되고 그 위에 있는 음식물 위에는 윗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씹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잘 씹어가지고 여기서 침도 나오죠. 물 침으로 해서 잘 섞습니다. 그래서 잘 섞어서 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물어야죠. 씹는데 입 벌리고는 절대로 못 삼킵니다. 그래서 꼭 다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이다 그럼 뚜껑 합자 옆에다 썼죠. 그래서 꼭 삼킨다. 그러니까
이건 씹는 과정이고 이거는 씹어서 합한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씹어서 합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 자꾸 불화를 일으키면은 우리 음식물 뱉어내듯이 잠깐 좀 형벌을 주어서 그래서 경계를 주어서 다시 이제 불러들이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소인은 불치 불인하며 이렇게 초효인데요. 자, 벼슬자리로 보자면은 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덕스러워야 되는데 도대체 이 자는 부끄러움도 없고 그 다음에 어질지도 아니하니 꼭 자리에 따라서 잘 밑에 자리라 이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군자로서 행해야 될 짓이 꼭 저 밑에 있는 어린애들이 하는 짓처럼 하더라 이겁니다. 오로지 왜냐 어린애들 욕심쟁이들 어때요? 많은 애들 왼손으로 갖고 오른손으로 갖고 왼쪽으로 갖고 집에 입에 있으면서도 그죠? 양쪽으로 그다음에 저거 또 가지려고 막 앙앙거리는 애들이랑 똑같습니다. 그러고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남 나눠줄 줄도 모르고 그죠? 어질지 못하며 이겁니다. 백성들을 기르는 정치하라 그러면서 세금 걷었더니 그 세금을 전부 자기가 착복하는 것이고 자기들 붕당 정치하는 데 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며 불외불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더라. 성인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 성인이 뭔데? 까짓것 뭐 저기 또 논어에 뭐라고 나오던데 그죠? 성인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자기보다 그 대인이나 이런 윗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하지도 않고 또 아까 불인 했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불의가 되는 거죠. 도대체가 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들이라 불견리면 자, 인 그러면은 애민이 되겠죠. 의 그러면 뭐가 돼요? 화합하는 정치가 되는 거죠. 애민하면서 두루두루 화합하는 정치가 의가 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앞에서 아직은 공부는 안 했지만은 군자 체인이 조기 장인이라 선지장애라 그랬죠. 선정 베푸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화가 되니까 바로 화합하는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불견리면 이를 보지 못하면 권하지도 아니하며 벼슬자리에 나가서 오로지 자기 사리사욕을 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움을 보지 아니하면 권하지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불위면 그래서 위험하지 아니하면 이거 뭐냐면 위험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이겁니다. 위험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부징하나니 그래서 징계되지 못하나니 그럼 이러한 자들 꺼리낌 없이 그 다음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벼슬자리를 농단하는 자들 그죠? 그것이 조금 있을 때 이를테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조금 소인배의 짓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되냐 소징이 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악한 짓이 이겁니다. 악한 짓이 처음 조금 나타날 때 이겁니다. 조금 나타날 때 그 다음에 극도에 달했을 때 누가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할 대상은 요 세 사람이 되는 거죠. 요 세 사람이 실은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책임감을 맡고 있는 꼭 요 자리라기보다 이런 책임감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 조금 나타났을 때 제법 나타났을 때 최고로 나타났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징이 대개니 그러니까 조금 징계하여서 크게 경계함이니 그 다음에 소인지 복려라 이것이 바로 소인의 복이라 왜 나중에 크게 되면 누가 지금 요새 우리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이 제일 많으신 분. 박정희 정권 때 젊은 시절에 일찍 발탁되어 가지고 지금 감옥에 계신 분. 이름 누구죠? 김기춘. 기춘 실장.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그냥 아무도 제어하는 자가 없이 계속 나가보다 결국은 나중에 가서 뭐예요?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법관이든 예전에 요즘은 경찰이든 검사 쪽이든 이렇게 해서 원래 누가 하냐면 요즘에 감사원에서 해야 될 일이죠.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 감찰기관은 예로부터 감사원에서 했는데 감사원이 감사를 안 했다는 소리겠죠. 전혀 안 했다 이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냥 말단 공무원들 조금 하나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되고 진정으로 국가 권력은 건드리지를 못해서 지금 생기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감찰기관을 맡은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소징이 대개 이게 중요할 겁니다. 이것이 소인의 복이라. 조선시대 때 감찰기관이 뭐였죠? 사헌부죠. 사헌부, 사관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헌부 앞자리 지금 세종문화회관 앞자리에 누가 있던가요? 거기에
해치가 있었죠. 해치라고 하는 지금 광화문 앞에 있던 거. 해치가 원래 고 사원부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 사원부 앞에 딱 고 있고 그 앞쪽으로 딱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대소인 하마비가 원래 있었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관리들이 들어갈 때 반드시 그 앞에서 말 내려야 됩니다. 집에서 아무리 가마 타고 들어. 그래서 광화문까지 걸어 들어가서 이제 안내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다 사원부, 사관원 앞에다 두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공무원으로서 그저 공무원 복무기강 잘 세워라 이런 뜻이 되겠죠. 소징이 되게 차소인지 복려라. 이때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바로 소인배 짓을 하는 사람들. 이걸 누가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마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회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괄 구교하여 멸진이 무구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때 교라고 하는 것은 형틀교자예요. 나무 목자로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리저리 교라고 하는 건 맨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 나무에다 메어둔다. 구라고 하는 건 신발구자가 되는 겁니다. 발꿈치를 신발을 그죠? 메어서 발꿈치를 발을 메어서 신발을 메어서 그러니까 발을 메어서 멸지라. 그래서 옛날에 형벌은 뭐냐면 체벌입니다. 그래서 몸에다 직접 가하는 체벌이기 때문에 발꿈치를 멸한다. 발꿈치를 멸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너 소인배 같은 짓, 행동이죠. 직접 그러니까 행동 좀 조심하라 이겁니다. 발꿈치 멸하니 무구라 하니 허물이 없다라니까 그러한 행위를 징계해서 더 이상 행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름이라 그랬죠. 자,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진귀이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는 맨 아니까 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발꿈치, 이 신발을 신으니까 구교하여 신발구자에다가 그 발을 메었다. 그러니까 신발을 메었다라기보다 이제 발을 메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발꿈치를 베어내니 이거 엄청난 형벌이죠. 어쨌든 간에 뒤뚱뒤뚱 한쪽만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이게 한나라 말기 때 들어와서 이제 일반 백성들도 잘못하면은 요런 형벌을 가하니까 천자문을 지은 그 종요 삼국지에 보면 요 내용이 나와요. 이런 형벌 제발 좀 체험하지 맙시다. 왜? 결국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국고를 이렇게 생산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 여자가 죄를 짓는 일은 아니니까 남자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발꿈치 베는 이 형벌을 당하면은 집안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백성들 살림이 피폐해지고 가족이 해체되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상소 올리는 게 그 종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천자문의 저자. 그래서 서합 초구효이라. 이것은 바로 활의 서합계 초구효이를 해석함이라 그랬고요. 아까 한번 봅시다. 28쪽. 작은 책자 21쪽에 보면은 그래서 구교멸치라고 표현했고요. 자, 유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서부하되 이렇게 됩니다. 피부를 씹는데 멸비니 그랬습니다. 코를 멸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육상 같은 경우는 서간육이라가 우독이라 독을 만났으니 그 다음에 소린이나 무굴이라 했고, 구사 같은 경우는 서간치하여 득금시나 이간정이라 했고, 유고효 같은 경우는 서간육하여 득황금이니 정려면 무굴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서부어대 멸비니 그랬으니까 유기 같은 경우까지도 지금 형을 당하는 거죠. 멸비가 되는 거고, 육삼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심판하다가 약간 조금 지금 이른바 권력 실세를 아마 만났던 거 봅니다. 그렇지만은 괜찮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독을 만났다. 그러니까 육삼 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육삼 같은 경우는 이게 삼심 재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삼은 초심, 그래서 위로 올리는 거죠. 육사에서 2심이 되고, 유고 같은 경우는 3심에 해당되는 겁니다. 최종. 그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재판한다라고 하는 일반 백성들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소인 얘기 나왔듯이 벼슬아치죠. 그러니까 벼슬아치로서 지금 분명히 대부나 누가 될 테니까 이 사람들 형벌하면은 반드시 1심, 2심, 3심 거칩니다. 먼저 담당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높은 장관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임금한테 최종 결재를 맡아서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심제 적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초효하고 상효를 들은 것은 조금 있을 때 징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선부적이면 그랬죠. 선이 쌓이지 아니하면 좋기 이로써 이름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상부 자리는
뭐 이름을 이룰 것도 없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은 없지만은 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자리로 표현하는 것이라 최고의 높은 최고의 벌이 되는 거죠. 위정자로서 백성들에게 덕치를 선정을 베풀어야 되는데 선정을 베풀지 않아서 그것이 쌓이지 못하면은 위정자가 이름 날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덕을 쌓아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악명만 날릴 것이고 그래서 좋게 이름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군자가 이름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정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악부적이면 악이 쌓이지 아니하면 백성들한테 악명 날리지 아니하면 좋기로서 자기 몸을 멸할 일이 없으니 공자가 남궁경숙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기도 하죠. 나라에 그 도가 없더라도 그죠? 도가 없더라도 그 몸을 멸할 일이 없는 것이 바로 이제 남궁경숙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좋기로서 몸을 멸하지 아니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악을 쌓지는 않았더라라는 표현이고 그런데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군자인데 그죠? 아까 군자라면은 그래서 악을 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소인은 어떻더냐? 아이고 그 선 조금인데 에이 그까지 조그마한 선 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선으로는 무익이 이익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분류야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 소선으로 그 다음에 이 소악으로 악이 작다고 에이 까짓 그 악 조금인데 에이 그 좀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흔히들 저기 운전하면서 항상 어기는 게 뭐예요? 교통법규. 에이 뭐 없는데 뭐 그다음에 소악으로 아이 술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뭐 그다음에 소악으로 위무상이 불거야라 그죠? 남을 다칠 일이 없다라고 해서 뭐 다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걸 버리지 아니하니라 에이 내가 이거 조금 했다고 뭐 조금 돈 받았는데 뭐 에이 조금 제 눈 봐줬는데 뭐 이거 가지고 내가 다칠 일이 있나 그러면서 버리지 아니하니 바늘도둑 소도둑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악적이 불가음이니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처음 나쁜 짓 할 때는 두렵다가 두 번, 세 번 하면 뭐예요? 어이 괜찮아. 이제 용기까지 생기고 야 너도 해봐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되니까 뭐 생기는 것도 많네 하면서 뭘 줘요? 붕당 짓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악이 쌓이면은 나 혼자만 아니라 이제 두루두루 쌓이는 거죠. 그럼 가릴 수가 없으며 불가엄이며 죄대이 불가해니 죄가 커지면은 가히 풀지 못하니 이제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할 하교하여 멸리니 그랬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멜 하자입니다. 역시 형틀에 매어서 이거가 되는 거죠. 빠지긴 했지만 이거 나중에 그 서합교에 가서 자세하게 볼 테니까 아마 자세한 거는 그때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하교하여 멸리니 형틀에 매어서 귀를 멸한다 이렇게 됐네요. 귀를 자르네요. 흉이라 하다. 어쨌든 체형을 이렇게 되면 아까 발꿈치를 잘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귀를 잘린다 라고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형벌 가운데 귀를 잘린다 라고는 더 이상 듣지 않으니까 너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그죠? 더 이상 이제 안 한다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코 베는 거죠. 코 베는 건 뭐예요? 망신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의월 그게 비월 의월인가요? 코비자 그대로 써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의월 코벨 의자에 의월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두 가지는 빠집니다. 나중에 형벌 서합계 갔을 때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합계 초효와 구효를 들어서 일단은 소징이 되게 하는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상륙효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봐줄 일이 없고 완전히 다 이제 망하는 일밖에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멸리의 단계에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사람 귀라는 게 귀 바퀴 굉장히 중요하죠. 귀 바퀴가 나이가 늙을수록 어떻든가요? 나이가 들수록 귀가 커집니다. 귀 안 들리는 사람들 자동적으로 귀 커집니다. 몰라요? 대체로 특별한 분들 아닌 이상 대부분이 나이가 들면 전부 다 부처님 귀가 되게 커져요. 왜? 잘 들으려고. 그 다음에 귀가 또 안 들리는 순간에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야 나보고 얘기해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상대방이 이쁘고 이 움직임 보고 말 못 알아듣는데 이분들 동시에 그게 동시에 나갑니다. 착 하면서 나보고 얘기하면 입모습 보고 웬만한 말 다 알아들어요. 이게 거의 사람이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 자가 능력이 다 생겨납니다. 그래서 귀를 벤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그죠? 더 이상 이제 당신하고 얘기할 가치도 없고 상대할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 자, 앞에서 처음에 동동왕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죠. 동동왕래 하다가 결국은 뭐냐, 붕당 지으면은 이렇게 해서 신체형까지 당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아까 네 가지를 표현했네요. 그죠? 택수 곤괴, 그 다음에 뇌수 핵괴, 그 다음에 활의 서합괴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얘기하면 또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슬슬 풀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해봐라. 이렇게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위자는 안기위 자야요. 망자는 복이 존야야요. 난자는 유기 치아예니. 시고로 군자 아니 불망이 하며 존이 불망망하며 치 불망난이라. 시신 아니 국가를 가보야니 여괄 기망기망이라야 개우 보상이니라. 자, 이거는 천지비괴, 천지비괴 유고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책 23쪽에 12번째 괴가 바로 천지비괴가 되겠죠. 천지비라고 하는 것은 자, 밑에가 땅이 꾀가 되고 자, 위에가 하늘꾀가 되네요. 하늘은 하늘대로 위에 있고 땅은 땅대로 아래에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니 왜 비입니까? 가 아니라 자, 여기라고 하는 여기에 괴명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표현한다 그랬죠. 체가 되는 그 뜻을 표현하기 때문에 하늘이 하늘대로 위에 있고 이거는 우리가 보는 그냥 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속에 교합하는 관계가 있죠. 자, 이거는 하늘은 항상 맑고 탁히 저 위에 있는 것이고 땅은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사귀어야 되는데 사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음양이 사귀어서 땅에서부터 뭐가 자라야 돼요? 나무가 그저 이렇게 해서 초목이 모든 동식이 다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꺾인 상입니다. 자라다가 또 막힌 상이죠. 그래서 막혔다라고 하는 막힐 비가 되고 더 이상 뭐뭐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안일부라라고도 읽는 글자입니다. 자, 그 비괴에 대해서 보면은 문왕이 뭐라고 하냐면 비지비인이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색한 것은 사람도 아니라 그랬죠. 사람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죠? 비라고 하는 속에서 비색하다, 막혔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그죠? 사람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 기르지 못하고 저 비색한 것은 사람도 아니니 그랬죠. 분리 군자 정하니. 군자의 발음에는 이롭지 아니하니 그랬죠. 군자가 이렇게 비색하면 안 되더라. 사람을 싹둑싹둑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길러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왕소래라. 큰 것이 가면 작은 것이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음이 점점 자라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대인은 소인배들에 의해서 지금 쫓겨가는 상이 됩니다. 바로 위에 있는 지천 택교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 위에 11번째 보면 태는 소왕대래라 그랬죠. 반대로. 그래서 이제 소인배들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대인들이 점차 세력을 형성하는 단계가 되고 그 지금 12번째 같은 경우는 비지비인이라고 했으니까 군자의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말기에선 그래서 군자의 발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요. 말이 잘 안 맞죠. 발음이 이롭지 않다. 군자의 발음은 이롭다라고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고하다라고 해서 오로지 하나만 고집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끝까지 이렇게 자리 잡으려고 고집하면은 이롭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얘기가 통할 것이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내용 길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쪽에 보면 구호효가 있을 겁니다. 구호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공자가 이제 여기 다른 내용은 효사를 먼저 앞에다 두는데 여기는 효사를 맨 뒤에다 두죠. 효사에 보면 휴비라라고 하는 내용에 여기서 빠져있죠. 휴비라. 그죠? 비색, 이때 휴자는 쉬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비색한 것을 쉬게 함이라 그랬죠. 비색한 걸 쉬게 함이라.
구호는 아직 양이니까 양으로서 가운데 중정하게 있으니까 대인입니다. 대인의 길이니 대인의 길함이니 기망기망이라야 개우포상이라. 아 이러면 그 망하지 하여야 이렇게 하면 그 망할까 하여야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우북한 뽕나무 뿌리에다가 메어둔다 그랬습니다. 포상이라. 그 뽕나무 뿌리라고 하는 거 뽕나무 우북한 뿌리. 뽕나무는 대단히 그 뿌리가 이렇게 막 잘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태풍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반석 위에 세워둔다,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 집을 어떻게 지어요? 한번 휩쓸고 나면 망가지라고. 그러니까 뽕나무 뿌리에 그저 메어둔다. 그러니까 단단히 그저 나라를 굳건하게 잘 지탱한다. 잘 보니까 밑은 지금 허약하잖아요. 그죠? 음기운이 올라오니까 이러면 망하지 하니까 그래서 단단하게 메어둔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손목이 있죠? 밑으로 보면 손목이라고 그래서 손목은 자 보통 응목이 되고 이런 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간토 위에 그죠? 간토 위에 바로 손목이 있는 상으로서 땅 위에 간토도 있고 뭐예요? 음토도 저기 있는 거죠. 그래서 땅 위에 손목이 잘 지금 자라고 있는 그 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표현하면서 자활 앞에서 이제 그 본래 효상에서는 소상전에서는 대인의 기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정당야일사 자리가 바르기 때문이라 해서 구호의 중정 대인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로 표현했고요. 자 여기서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왜 이런 표현 기망기망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왜 하느냐. 지금 소인배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이죠. 천지 자연이라고 하더라도 천지 지금 음력으로 표현하자면 음력 몇 월께예요? 5월, 6월, 7월께가 되는 거죠. 그죠? 음력 5월, 7월께니까 신월입니다. 만물이 쭉쭉 잘 뻗어가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비가 오거나 하면 어떻게 돼? 비가 계속 일주일 내내 오면 뭐 하던가요? 기청제를 드리죠. 기청제 드립니다. 왜냐 쭉쭉 다 펴야 되는데 이게 음력 7월 때니까 그래서 기청제는 음력 7월 때가 되는 겁니다. 일주일 이상 비가 안 올 때예요. 그래서 기호하듯이 왜냐하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알곡을 거둬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 음기운은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좀 추워지는데 거기다 비까지 뿌려봐요. 그러면 이게 서늘해져 가지고 제대로 못 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자 지금 만약 그저 가만히 두면은 소인배들이 올려오기 때문에 구호의 중종대인이 늘 나라 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대로 안심하고 있다는 아까 태평하게 있다가는 그래서 태평한 것이 바로 뭐가 돼요? 비색한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구호대인 같이 그래서 뭐냐면 위자는 안기 위자야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태로운 자는이 아니라 여기서 그래서 해석은 거기서 맞춰요. 위태로울까 하는 자. 이러면 위태롭지 위로면 나라가 자 위라고 할 때도 그렇죠. 땅 위에 여기 위에 보면 언덕이잖아요. 그죠? 위라고 언덕 위에 지금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잘못하면 언덕배기에서 넘어져 가는 거죠. 구불절 병부절자니까 쿡 하고 거꾸러지는 상황입니다. 바로 요 위에 높은데 그죠? 높은 산 위에 좀 서 있어서 잘못 위태롭다라는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벼랑 위에 서 있죠. 보이죠? 밑으로 쭉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러면 위태롭지 하는 자는 그래서 위태로울까 하는 자는 안기위자예요. 오히려 스스로를 경계하기 때문에 그 위를 편안히 하고 내 임금자리를 오히려 더욱더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늘 조심하기 때문에 소인배들이 등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아이고 이러면 망하지. 그죠? 거꾸로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러면 망이라고 하는 거 없다라고 하는 거야. 들립자니까 다 어떻게 돼요? 음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러면 망하지 하는 자는 망할까 하는 자는 복이 존자예요. 오히려 그 보존함을 그죠? 존함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보존한다. 우리말은 보존 이렇게 나오겠죠. 그 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이 되는 거죠. 계속 그죠? 현재 진행으로 그 존재함, 그죠? 존한다. 나 혼자만 존하나요? 내 후손까지 다 보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루두루 그 보존하는 것, 그 존함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난 자는, 아이고, 이러면 세상 어지러워지지라고 하는 자는 유기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은, 그죠? 어지러워지지, 난리가 나지 하는 사람은 그 다스림을 두니, 그래서 더욱더
신중히 잘 다스리니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아니 불망이 하며 군자는 편안히 하면서도 늘 편안하면서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군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태평한 거죠. 태평한 듯한데도 늘 한쪽으로는 그저 위태로움을 잊지 않으면서 항상 태평한 가운데에서도 두루두루 주시하면서 조심하는 것이고 존이 불망망하며 자, 늘 그 자리를 잘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아차 이러지 잘못하면 내가 망하지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치불방난이라 다스리면서도 그죠 잘 다스리는데도 아이고 이러면 어지러지지 하면서 난리 날 것을 그죠 내가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난리 날 것을 잊지 않느니라. 이로써 신안이 국가를 가보야니 이로써 자신의 몸을 편안히 하면서 국가를 가히 보존하나니 바로 그 천지 비괴 유고효의 왈 뭐라고 하냐 휴빈이 그래서 이렇게 난 거죠. 비색한 것을 쉬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비색하게 하는 자들 어떻게 된다? 다 내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비색하게 하니 바로 기망기망이라야 그죠? 그러니까 비색이니 대인의 기람이니 이렇게 되죠. 대인의 기람이니 기망기망이라야 개우포상이니라 그 망할까 하는 자여야야 그죠? 그렇게 하는 자여야야 나라를 자 단단하게 잘 내어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정되게 잘 표현한다. 포상이라 할 때 왜 상이라 표현했을까요? 상이 뭐예요? 상이? 또 옛날에 동쪽을 가리킬 때 부상 이렇게 표현하죠. 해가 밝아온다라고 할 때 부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쪽 간떡이 보면 동북 간방궤도 있고 있네요. 그죠? 동북 간방궤 쫙 해가 여명이 쫙 떠오를 때 그래서 쫙 떠올라 가듯이 국가가 오래도록 잘 보존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38도 뭐냐면 병이다 그러면 38목도가 되는 거죠. 38목도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목도의 개념이 나오기도 하죠. 어진정치라는 의미로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그러니까 남자 왕이 천하를 다스린다 그러면 내명부일은 전부 다 여자가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봄에 그 누에고치를 쳐서 제일 먼저 그걸 관장하는 것이 왕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뽕나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고 뭐 나중에 다시들 한번 쭉 볼 테니까는 대략 그 군자의 언행 얘기하는 것 특히 여기서는 그 행함을 참으로 신중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화풍정괴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자왈 덕박이 위존하며 지소히 모대하며 역소히 임중하면 선불급의 나니 여괄 정이 절족하여 복공속하니 기형이 악이라 흉이라 하니 언불승 기임예라. 자, 풍정괴 밑에가 자 바람괴가 되고 위에가 자 불괴가 됩니다. 전체적인 상어로는 자 불을 올리고 자 밑에서부터 풀무질에서 바람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럼 불이 잘 타오릅니다. 타오르서 자 뭔가를 익히게 되는데 자 이건 주역에서 또 한편으로 보면 그대로 있는 물건의 상이기도 합니다. 위에는 자 뚜껑을 이렇게 덮는 상이 되고요. 자 밑에는 자 이렇게 해서 그릇이 있고 산발이 그죠? 다리가 있고 요 사이 공간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다 이렇게 넣고 물건 집어넣고 여기에 또 뭐냐면 고리가 여기 달려 있던가요? 뚜껑 위로 고리가 밑으로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산발이 솥을 표현하는 겁니다. 산발이 솥인데 산발이 솥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바로 글자도 그 괴상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자 괴상에 여기 눈이 있죠. 눈목이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 글자는 손목입니다. 손목에 나무를 그죠? 두 개를 딱 따긴 거죠. 나무를 따긴 상으로 해서 나무 목자 여기서 나오죠. 받침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정이라 표현했고요. 이 정은 앞에 뭐가 있느냐면은 그 택화 협궤가 있습니다. 49번째 택화 협궤가 있고 자 이게 50번째가 되죠. 52,
지 천명 그랬죠. 천명을 안다 그랬습니다. 천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서 혁하고 그 앞에가 뭐냐면 곤괴였었죠. 천하가 두루두루 곤궁해졌습니다. 왜 곤궁해졌느냐? 여기 보면은 바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곤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정괴가 나오죠. 참 정괴가 나옵니다. 정전법으로 해서 그죠? 정전법을 해서 두루두루 천하를 통치해야 되는데 이게 이미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무너져서 아까 지금 택수라고 하는 건 실은 뭐냐면 논에 못물도 지금 다 빠져버린 상태예요. 그죠? 논에 물을 대가지고 이렇게 봄이 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더라. 그래서 더 이상 수확할 것이 없더라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그 곤괴 다음에 그래서 정괴를 가보면요. 정전법이 무너져가지고 백성들이 땅을 다 버리고 있는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왜냐? 옹페루라라는 말이 있어요. 동네를 들어가 봤더니 저 깨진 항아리에서 그저 다 젖국이 새는 이 모습입니다. 옹페루 그러면 동이가 깨어져 가지고 그 속에 샌다라고 하는 것. 물동이가 새는 것은 뭐 별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래된 그 옛날 폐허지의 집들 가보면은 그 주민들이 버리고 간 마을들 보면 남은 항아리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은나라기 때문에 젓갈들 많이 먹잖아요. 그럼 깨지면은 젖국 흐른 게 그대로 있고 벌레 꼬이고 그죠? 그 샘 밑에는 뭐가 사느냐? 더 이상 사람들이 먹지 않으니까 그게 뭐냐면 두꺼비 같은 게 사는 그 모습이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정전법이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땅을 다 버리고 가더라. 그래서 뭐 하자? 혁명하자. 그 2일 내부 그래서 이미 날이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가 성숙이 돼야 되는 거죠. 때가 성숙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혁명하고 제일 먼저 뭐 하느냐면은 정이라고 하는 것. 정은 원래가 우임금이 치수사업을 하고 구주에서 거둔 쇠를 가지고서는 통합의 상징으로 만드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천지인 삼재의 그죠? 천지의 삼재의 뜻으로 이렇게 받들자라는 겁니다. 혁명을 하고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느냐? 제사부터 올리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그 무왕이 혁명을 하고 제일 먼저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그 무왕이 있었던 풍땅으로 가는 거죠. 풍땅으로 가서 거기서 제부터 올리는 겁니다. 그때 그 음식물을 담는 그릇이 바로 뭐냐면 정이에요.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의 완수이자 바로 통합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 통합하여서 잘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혁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바로 혁명 직후의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혁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반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거추장스러운 자들 이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정기에 보면은 혁명의 단계에 나아가서 그걸 뭐냐면 소시니까 밥 짓는 단계로 쭉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에 대해서 공자는 52 지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러한 덕을 갖고 있는 군자라야 내가 천명을 하고 혁명을 하여서 천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50번째 괴를 보면은 여러분들 42쪽 괴를 보면은 자 좋은 괴는 어떠느냐? 좋은 괴는 좋을수록 뭐가 없다? 말이 없습니다. 아, 괴사가 아주 간단해요. 두 글자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해. 몇 개 안 되는데요. 근데 정은 이제 혁명 완수했으니까 원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거기다 원길 형이라 해서 길자는 그냥 쓸데없이 들어간 연문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표현되는데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상활의 공자가 뭐라 하냐면 목상유화가 된 것. 손목이라고 하는 위에 불이 있으니 군자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되느냐? 정위하여 응명이라 그랬죠. 위를 바르게 해서 명을 넘기게 한다. 그래서 논어 위정편 제2장에 나온 지천명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죠? 나이인가요 그게? 여기서 봐도 아니죠. 50번째 이렇게 뚝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이제 그냥 설명드려요. 첫 번째는 이출비라 그래서 일단은 엎어진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밑은 비고. 자, 옛날에 누가 항아리 가게에 갔더니 어떤 손님이 갔더니 아, 뭔 놈의 항아리가 이래요. 밑바닥은 뚫어져 있고 위는 막혀 있으니 이거 그릇을 어떻게 써요? 뭔 소리인 줄 아네. 항아리. 그래서 항아리 속을 깨끗하게 닦으려면 어떻게 돼요? 솥을 닦으려면 엎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출비라 그래서 초유에 보면은 그 비색한 것들을 다 내놓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초육은 정이 전지나 그랬죠. 정이 발을 엎었으나 하니까
이걸 엎으면 발이 솥은 이렇게 되고 발이 저 위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발은 위로 가고 전복되었다라는 겁니다. 발은 전복되었으나 이거는 실은 뭐냐면은 솥이 엎어져서 이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더러운 것들, 비색한 것들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출비라 그랬죠. 비색한 것들을 다 쏟아내니 이로우니. 이거 뭐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뭐 득처하면, 여자를 얻으면 그 자식으로서 허물이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제사를 지내는데 중요한 그릇이라 그랬죠.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사를 잇는 것입니다. 자, 이때 후사를 잇는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득처 그랬어요. 후사를 잇는데 이제 혁명을 해서 천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두루두루 어떻게 돼요? 구주에서 여자를 다 얻었죠. 하나씩 둘씩 다 얻는 겁니다. 그래서 득처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득처가 아니라 득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나중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옛날에 양자를 드리는 거죠. 양자 드리는 것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로서 자 양자를 드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유실이나 이렇게 돼 있어. 솥 속에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하죠. 양이니까 그죠. 정의 속에 지금 음식물이 있기는 하지만은 아구유지라니 나의 짝이 병이 있으니 그죠. 내 짝이 병이 있으니 불라 능직이면 내가 능히 나아가지 않으면 기라래. 내 짝이 병이 있다라고 하는 내 짝이 원래 내 짝은 여기죠. 여기인데 지금 구에서 상대는 저기에서 구 개념으로 표현했으니까 이 구를 내 왼수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여길까요? 지금 여길까요? 그죠? 가까이로는 여기 음양이 되는 거죠. 여기가 병이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나아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표현할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구3은 정의혁하여 자 솥기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계속 불 때면서 지금 좀 익기 시작하는 거죠. 익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솥귀가 바뀌어서 행이색하여 가는데 막혀서 고를 그죠? 이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은 지금 아직은 음식이 덜 익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아직 이제 막 혁명하러 지금 가는 도중이니까 그래서 먹지 못하고 바야흐로 비가 내려야 이제 비가 내린다 이제 서로 간에 상생하는 거죠. 비가 내려서 그 다음에 뉘우침이 끝내는 다 없어지고 마침내 길하리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초육 같은 경우만 잘 보세요. 이게 자리를 가지고 표현했는데 초육만 뭐예요? 자기 자리가 아니죠. 그죠? 그 양자리에 지금 음이 온 겁니다. 그런데 요 자리는 괜찮다 한 것이 지금 비색한 걸 쏟아내는 자리니까 그래서 덜어내는 손하는 거니까 손은 덜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 있고 실하고 여기도 양자리에 양이 있고 그런데 이거 음자리에 양이 있는 거죠. 음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런 대로 다 괜찮은데 요게 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만 밥 다 돼서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절쪽이라 표현했어요. 지금 여기하고 이 짝은 누구냐면 여기 짝이죠. 두 개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걸로 그죠? 부러져 버린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나는 그죠? 나는 제일 아랫자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엎은 건데 지금 여기서 지금 상대해야 될 게 여기인데 이게 부러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혁명 세력이죠. 반혁명 세력이라. 그래서 절족하여 복공속하니 그랬습니다. 공의 밥을 엎었다. 이 공의 밥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왕이 혁명을 하고 문왕한테 가서 지금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자기 아버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 제사 정성을 지금 이게 쏟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기형이 악이라 그래서 그 얼굴이 자 눈물 졌다. 눈물로 그냥 질펀한 것이 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흉하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혁명하고 난 뒤에 누가 있었죠? 관숙과 무경을 그죠? 주의 아들인 무경을 그 조가의 땅에 제후로 임명을 했죠. 제후로 임명을 하면서 혹시 그죠? 어쨌든 간에 적이니까 그래서 감동으로
관숙, 곽숙, 채숙을 임명을 했습니다. 감시하라 그랬더니 서로 간에 짜고 어떻게 돼요? 나라를 엎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는 그래서 어차피 사형을 시키고, 하나는 자 유배를 보내고, 하나는 저 아예 멀리 유배를 보내니까, 관숙 같은 경우는 그저 사형시킬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고, 하나는 유배를 보내고, 곽숙 같은 경우는 그 죄가 경미하기 때문에 본인도 뉘우치고, 그래서 그냥 제후자리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구사 같은 경우 이제 반혁명 세력에 대해서, 그 반혁명 세력도 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 나오는 거니까, 더군다나 공실의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왕실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사가 바로 그에 해당되고, 유고 같은 경우는 음해군주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가운데 자리에 바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황이 금현이니, 그래서 그 솥에 누런 귀가 그저 쇠고리, 쇠로 만드는 그 쇠 귀인이 이정하니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무왕 같은 경우는 또 3년 만에 돌아가시고 또 어린 성황이 있긴 하지만은 두루 보좌해주는 그죠 이 대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상구효의 바로 요 같은 경우가 주공에 해당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공자가 바로 반혁명 세력인 바로 구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음자리에 그저 유순하게 군주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세력만 믿고 지금 까부는 사람이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거 내 세력들인데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안으로 양끼리 이렇게 쭉 뭉쳐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구사에 대해서 덕은 낮은데, 그죠? 자기 부정위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죠? 부정위가 되니까 덕은 낮은데 위는 높으며, 그 대신이 된 거죠. 위는 높으며 치소히 모대하며, 아는 것은 적은데 뭐예요? 지략은 작은데 그 다음에 그 꾀하는 것은 크며, 다시 말해서 별로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지는 뭐라 그랬죠? 지는 이인이라 그랬죠?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행상으로도 자, 이 북방수에서, 여기 북방수에서 수목이 되는 거니까, 그죠? 요렇게 나가는 거니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인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혜롭지도 못하다 이 표현이죠.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니까. 그러니까 지혜롭지도 못한데, 자, 이른바 그 혁명을 뒤엎으려고 하면서 권력을 잡으려고나 하며, 그 다음에 역소히 임중하며, 힘은 적은데, 국가의 모든 권력은 지금 임금한테 있는데, 임금보다 따지자면 권력은 적죠. 훨씬 적고 언제든지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맡은 바 임무가 중하면, 여기서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지모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것을 계속 버텨야 될 힘 개념인데, 힘은 적으면서 맡은 바 임무가 중하면, 그러니까 이때 힘이다 하면 능력 개념이죠. 능력으로 보면 되겠네요. 능력은 적은데 그 맡은 바 임무가 무거우면 선불급의일이니, 거의 미치지 못할 것이니, 다시 말해서 거의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니 이겁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여서 그 직책을 행하지 못할 것이니, 그래서 이것을 여괄 정의 절족하여 복공속하니 기형이약이라 흉이라 하니 하고 다시 한번 공자가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능력도 없는 자가, 제덕견비하지 못한 자가 그 임무를 이기지 못함을 말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 위정자로서 대신들을 임명할 때에는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개강자가 공자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 정사에 대해서 맡길만 합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각각의 장점만을 찾아서 그 자리에 임명하고, 부족한 것은 뭐예요? 네가 나머지를 채워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적재적소의 인물 배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 재주만 있고 덕이 없는 사람, 바로 이게 그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덕을 두루두루 겸비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덕은 없는데 재주만 많은 사람 기용할 경우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 지적한 것이고, 자, 오는 석정구사효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뢰복괴 같이 읽어볼까요? 자왈
지기기신호인저 군자 상교 불첨하며 하교 부독하나니 기지기호인저 기자는 동지미인이 길지 선현자애라 군자 견기이작하여 불사종일하나니 여괄 개우석이라 부종일이니 정코 길타하니 개어석언커니 언용종일일이요 단가식의로라 군자 지미지창 지우지강하나니 만부지망이라. 여기는 참 초효가 저기 두 번째 효가 되고 초효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괴 두 개다 효 두 개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두 가지 개인데 아까 활에 서학계 그 다음에 지뢰복계 그 다음은 이제 초효 나오는데요. 자 뇌지 옛개요. 개우서 뇌지 옛개 땅개하고 오랫개 이렇게 흔들리는 상을 보고 미리 한다라는 뜻이죠. 지난번에 뇌지 옛개에서 뭐 했었죠 우리? 문명발달사 하면서 뇌지 옛개에서 방범사에 여기 얘기했었죠. 방범사 얘기했습니다. 뇌지 옛개 바로 이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효에 대해서 지기 여기다 보면은 그 미리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6번째가 되는 거죠. 지산 겸께 다음에 나오는 16번째니까 25쪽에 보면은 얘는 이건후 행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후를 세워서 자 무리들을 행한다. 군사를 무리들을 행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주역에 지금 그 괴사에 이건우라고 하는 것은 술의 둔께도 나오죠. 술의 둔께는 초효의 이건우라는 말이 나오고 후를 세우면 이롭다라고 했고 뇌지 옛개에서는 이 단사에 이건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미리 방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자가 두루두루 천하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정전법의 근거에서 뭐예요? 그 전복, 후복 이렇게 해서 복제를 쭉 두는 거죠. 오복제들을 두어서 그 미리미리 막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이 자리에서 표현할 이건 여기 난 나중에 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옛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미리 방비한다 라는 뜻이 되고 그 공자의 대상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음악괴로 표현하는데 이 뇌지 옛괴는 주역에서 음악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뇌출 지분이니까 땅에서 흔들흔들하는 상을 본 것이 바로 예니 선왕이 이하여 자각숭덕하여 은천지 상지하여 이배조구하니라. 그래서 자 음악을 지어서 덕을 높이면서 성대의 제를 올리니 그죠? 상제에게 제를 올리면서 그 다음에 조고 할아버지하고 그 죽은 아비를 배양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 음악계로 표현하기도 했고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한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망기망이라야 아이고 이러면 망하지 하는 거니까 정성을 다해서 정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정성을 다하는 정치의 그 최고의 표상이 바로 뭐냐면은 제사입니다. 그죠? 제사를 통해서 바로 이제 이 옛날 사람은 그죠? 국민통합, 그죠? 백성들 두루두루 통합하고 제후들 통합하는데 썼던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그러니까 기쁘다라고 하는 뜻이 나오는 거죠. 근데 또 너무너무 미리미리 하고 일정 정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게을러지죠. 그래서 그저 게으르다라고 하는 일예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기 같은 경우는 아랫자리에서 가운데 바르게 중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개우석이라 그 절개가 그러니까 미리 내가 보니까 이건 내가 나아갈 때가 지금 아닌 거죠. 그래서 개우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절개가 절개가 아니라 돌멩이에 끼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절개가 돌 같은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절개가 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절개가 돌 같다. 무슨 돌? 여기 가운데 지금 이렇게 끼어 있는 데서 지금 표현하는데 돌이다 그러면은 돌은 암도 아니고 돌이라고 할 때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산 밑으로 이렇게 저기죠. 요 개념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돌석에서 요 산꾀의 그 아랫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절개가 돌 같은지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저기 나왔겠죠. 그래서 종일이라 종일토록 기다리지 아니하니. 지금 요 정도 나갔죠. 아침, 점심, 저녁이라 그러면은 아침에 이렇게 뭐 낮이를 길 돌아가는 추위를 보면서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굳이 저녁 때 끝까지 안 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종일하지 않는다. 미리 기미를 보고 아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정리하게 정리하는 거죠. 그냥 절개가 돌 같은지라. 이것도 좀 그래서 바르고 길하다라고 하였으니 그래서 장개석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나오죠. 개석 그죠? 장개석이라고. 그리고 개여석언커니 절개가 돌 같으니 언용 종일이리요 어찌 종이를 쓰겠는가. 그죠? 종이를 쓰겠는가. 절개가 돌 같은지라 아 내가 나아가서 저 음의 무리들하고 그죠? 어울려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하고도 나는 음의 무리들하고 소인배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소인배들하고 어울리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어울리지 않고 종일 일이요. 내가 어디 하나 건너뛰었. 내가 지금 어디를 한참 건너뛰었군요. 지기 기신호 이제 처음부터 아까 그 내용은 그렇고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1096쪽에 지기 기신호인저라고 하면서 공자가 해석하는 말을 먼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한다, 미리 예측한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예측하는 그 기미를 아는 것이 이렇게 되죠. 기미를 아는 것이 그 뭐와 같더라? 신과 같더라. 기미할 때 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음력 9월께 술월께죠. 술월께는 산지박이죠. 자, 음이 지금 음이 양을 다 깎아가지고 나머지 양 하나가 지금 요만큼 있었습니다. 다 깎여서 없어진다가 아니라 또 뭐예요? 기미하는 거. 머지않아서 땅으로 뚝 떨어져서 회복해서 나온다. 이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지를 복개 초요 나오죠. 안시지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미를 알고니까 지금 뇌지액계니까 여기 있는 군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양 하나의 음이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양 하나에 쭉 붙어 있듯이 기미를 알고 지금 내가 나갈 때가 아니더라. 그래서 기미에 여기에다 위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작을 요자 썼잖아요. 그죠? 조금씩 싹 트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됩니다. 조금씩 싹 트는 것을 보고서 그냥 싹 튼다라고 할 때는 땅개 위에 그다음에 동남 간방이 되면 이제 종만물 심한물자 막성호간이라서 심한물 하는 거죠. 모든 만물을 마치고 다시 만물을 시작하는 것이 간방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다시 회복한다. 이거 크게 늘려서 보면은 요 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미한다 표현했고 참 그 기미하는 것이 그 신이더라. 신묘하더라. 아까 궁신지와 이 성지 덕녀라 그죠? 이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 중정한 덕을 갖고 이런 세상에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터서 바로 그죠? 위로 있는 저 군주하고 하든가 뭐 내 윗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더라. 그래서 군자 상교 불첨하며입니다. 위로 아첨하지 않고 위로 아첨한다라고 하는 건 내 위에 있는 이 사람한테 이게 되는 거죠. 위에 가서 굳이 아첨하면서 벼슬 자리 달라고 하지 않고 하교부독이라 또 아래쪽으로 가서 그죠? 내가 너보다는 조금 높으니까 어떻게 돼? 아랫사람하고 사귀는데 모독하지 아니하니 비록 그 사람이 아랫자리에 있더라도 함부로 그저 모독하지 아니하니 티치 아무리 저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다 뜻을 같이 할 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치 기호인저 그 기미를 알진저 아는구나 이렇게 그 기미를 아는구나. 기자가 이제 공자가 지금 유기와 같은 사람을 칭찬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움직임의 은미함이니 은미한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이니 지금 우리가 보통 음력 9월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열렸다라는 것이 저 열매가 다음에 싹 튼다 것까지는 굳이 생각 안 하죠. 요 알곡만 먹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기미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의 은미함이니 길지 선현자이니 길함이 먼저 나타난 것이니 길함이 먼저 나타났다 뇌지 옛게니까 뒤에 길함이라고만 표현했지만 반드시 무엇도 나타나요? 흉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들어서 이거는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흉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지 선현자이니 기람이 먼저 나타난 것이니 군자 견기이작하여 불사종일이니 이 말이 무엇이죠? 군자는 견기이작이라 그저 기미를 보고 일어나나니 아 저놈들 사귈 일이 아니다. 저 소인배들하고 이거 사귀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작하니 불사종일이니 그래서 종일을 기다리지 아니하니 딱 결단할 거 결단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니 아 이런 뜻으로 주공께서 이리 말씀하셨구나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여괄 개우석이라 부종일이니 정코 길타하니 이렇게 되죠. 정코 길타하니 개여석은커니 이제 거기까지는 조금 여괄부터 길타하니 여기까지는 이제 주공의 말씀이고 공자가 이 효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개여석은커니 절개가 돌과 같으니 언용절 종일이리요 어찌 종일을 쓰겠는가 단 가시기로다 결단하여서 가히 아니라 딱 끊어서 아 이건 이다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군자 지미 지창 지우지강하나니 은미한 것도 알고 나타난 것도 알고 부드러운 것도 알고 강함도 아니 자 내가 누구하고 섞게 될지는 아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니 만부지망이로다 모든 사람의 모든 지아비들의 모든 남자의 바램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유기 같은 경우는 아래 위로 전부 다 음이니까 음은 다 소인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저 위로 가더라도 위도 내 짝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아 이건 내가 어울릴 때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그 결단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역할에만 충실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을 맹자가 뭐라고 표현했죠? 독행귀신, 독선귀신이라 그랬죠. 홀로 선을 독선귀신 맞나요? 홀로 그 신독이라고 하는 거는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나가서 행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홀로 그 몸에 선을 행한다. 독행귀선 뭐 독선귀신 뭐 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홀로 선을 그 몸에 베푼다라는 이런 뜻으로 쓰인 거고요. 차는 성예 육지효이니 그죠? 한서에 길지지라고 하는 사이에 유흉자니라 그래 흉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가 아까 얘기했던 길지 선현자애라 앞 페이지에는 맨 뒷줄에 있는 건데 굳이 흉자는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유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다 흉할 것을 아는데 굳이 내가 뭐 하러 가냐? 자 이렇게 어울리지 않으면 선함이 나타난다. 그래서 선함이 먼저 보이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표현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 저기 1098쪽에 나오는 자왈 안시지자 기태 서기 호인저 그랬죠. 그 기미할 줄 아는 것 거의 그 가깝다 서기라고 하는 것 거의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서기 지뢰 바로 복개입니다. 지뢰 복해서 서서히 쉬엄쉬엄 갈 척자가 되는 거죠. 쉬엄쉬엄 갈 척자가 양기운이 비록 지금 가려져 있지만 천천히 걸을수록 천천히 지금 회복한다라고 하는 회복이 되는 거죠. 음력 11월 자월교에 해당되고요. 아니 그때 여기에 대해서 자 그 부지 아니 뭐죠 불원복이라 머지않아서 회복되느니라 무지회니 뉘우침이 없으리 뉘우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아 원길이라 크게 길하리라 이렇게 공자가 아니 저 주공이 표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자가 제자 이름을 들먹이면서 제자를 들먹이면서 이다 표현했습니다. 공자가 안회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상심하셨는지는 논어에 매우 잘 나타납니다. 그 초상과 관련해서 여러 문장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늘이 나를 버리셨도다 라고 하면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면서 통곡을 하셨죠. 천상여 셨다 천상여 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공자가 지뢰 복귀에 대해서 안시지자 그죠? 안시의 자식이 그 거의 그죠? 그 거의 서기라고 하는 갔다 가까이 왔다 이런 그 거의 가까울진저 이렇게 표현. 그 거의 가깝도다 라고 했는데 그 거의 가깝도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 생략돼 있죠? 아까 가욕지 했듯이 바로 뭐예요? 도에 가깝다 이 표현입니다. 그죠?
그 거의 도에 가깝도다. 유불선이면, 그래서 봐요. 도라고 하는 것은 자 원덕이 되고, 그래서 다 원으로 표현하고 선으로 표현했죠. 불선함이 있으면 미상부지함에 일찍이 알지 못함이 없었으며 아니했으며, 알지 못하지 아니했으며. 미라고 하는 표현이 불이라고 하는 차이가, 그죠? 불상이 아니라 미상 그랬죠. 일찍이 알지 못하지 아니했으며 라고 했으면은 뭐냐, 부지했으니까 일찍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는데, 아차 뭐 생각 때문에, 아차 미쳤다 뭐 때문에 아직, 그죠? 아직 그것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미라고 하는 건 조금 있으면 뭐예요? 한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상부지하며, 그러니까 일찍이 알지 못하지 아니했으며, 지지면, 만약에 그것이 불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미상부행냐 하나니, 일찍이 다시 행하지 아니했으니죠. 다시는 일찍이 아예 싹 트지도 않도록 했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여괄 불원복이라 무지회니 원길이라 하니라. 머지않아 회복할지라. 이것은 자 이제 이거는 뭐 주역의 말이니까, 머지않아 회복한다라고 하는 천지자연이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리고 다시 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뉘우침이 이르지 아니하니, 자 다시 말해서 앞서서 우리 요거 관련해서 해석할 때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내가 잘못해서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뭐로 간다? 길한 대로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회복하면은, 그죠? 뉘우침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니 나중에 결국은 크게 길하다라고 해서 원길이라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출애복계까지를 표현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조금